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흔히 복귀라고 하겠죠. 뭐 잘된 경우도 있고 뭐 실패한 경우도 있고 할 텐데 그렇다면 복귀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선수 이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제 모습을 봐요. 이게 뭐 어떤 공을 던졌는데 뭐가 맞았고 이런 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네. 사실 참고 정도만 해요. 아, 다음번에는 이렇게 던지. 그는 그 순간 알거든요, 사실. 근데 내 표정이 어땠는지, 내 마운드에서 내 모습이 어땠는지, 정말 타자와 싸우려고 올라간 놈인지 아니면은 정말 어느 순간 내가 그 맞고 있을 때 그 순간적인 제 표정과 평정심을 잃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복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투수라면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정말 안타를 맞고 홈런 맞았는데 제 모습이 표출이 돼서 사실 제가 표출이 많이 되거든요. 네. 표출로 많이 돼서 팀으로 하여금 우리 수비들로 하여금 이런 사기를 떨어뜨렸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선발 투수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안 무너지려고 많이 그런 걸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 전과 경기 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경기 중간 네. 실제 마운드 위에서 한 타석 한 타석을 상대하고 공 하나하나를 던지는 데에 대해서도 조금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을 던지고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좀 더 덧붙여서 좀 더 특별한 경우나 좀 더 특수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이번엔 무조건 삼진 잡아야 돼라든가 아니면 뭐 땅볼을 잡고 싶어라든가 아니면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갔으면 좋겠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그 구종을 선택하는 방법들 전략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이제 뭐 10승은 했지만 네. 15승, 16승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이런 유도율이 낮아요. 제가 이 땅볼 유도하고 싶어, 뜬공을 유도하고 싶어 이런 거를 유도를 많이 못 해냈어요. 다만 삼진을 많이 잡았었죠, 사실. 근데 유도를 하려고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조금 저한테는 변화가 있더라고요. 얘 땅볼을 만들어야 지금 순간적으로 낮게 던지게 되고 낮게 던지다 보면 볼이 많아지고 예. 볼이 많아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투볼, 쓰리볼에 난 어쩔 수 없이 복판에 던져야 돼. 이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저는 카운트 점령을 빨리 하고 싶어요. 어떤 타자든 어떠한 상황이든. 예, 근데 특수한 경우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박민우 선수 예를 들면은 정말 제가 안타를 정말 많이 맞았어요. 뭘 던져도 맞아요. 커브를 막 연속으로 5개씩 던지고 이랬었어요. 그런 경우가 좀 특수한 경우죠. 얘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이러면은 계속 4개, 5개 왜냐면은 한번 믹스를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 타석을 상대할 때 컵을 5개를 던졌기 때문에 이제 초구를 직구를 던져도 이제 왜냐면 컵을 5개를 받기 때문에 뭐 직구 5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생각들로 하여금 한번 완전 초기화를 새로 고침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뭐 그런 경우가 되게 특수한 경우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접근에 대해서 전력 분석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쉽진 않죠.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근데 경기 전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데이터나 시스템을 가지고 조금 복잡하게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정립화 시켜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선수의 심리는 이제 바뀌어요. 그 경기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시작하는데 아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일 것 같아요. 두 번째 타석까지 끝내고 세 번째로 넘어갈 때 이때가 되면 이제 아까 A 부류 있잖아요. 근데 A 부류는 약점 중심으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A 부류로 갔는데 요 첫째, 둘째에 내가 이 구질로 중심을 잡아서 잘 막았어요. 근데 세 번째 넘어가게 되면 투수의 입장의 생각은 내가 이제 앞에서 너무 많이 썼는데 만약에 뭐 체인지업을 많이 썼다 그러면 체인지업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이제 이 타자가 체인지업을 노리고 오지 않을까? 또 무서워져요, 이제. 그 구질을 쓴다는 게. 거기서 약간 이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뜻을 그러니까 미리 준비는 많이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 판단은 해야 되지만 또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걸까요? 근데 플랜을 짜고 들어갔지만 그 플랜대로 100% 다 실행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고 결국은 데이터라는 건 심리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 심리에 가까운데 그 심리가 경기 상황이 펼쳐지는 어떤 경기의 어떤 그 내용, 그 상황에 투수가 투구를 하는 데에서 심리적으로 자기가 쫓길 때가 있어요. 그 쫓기는 시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타석까지 A군의 A 클래스의 타자를 상대해서 잘 막았는데 그런 똑
똑같은 볼 배합으로 세 번째 타석을 내가 해야 되냐? 네. 선택의 기로가 쓰는 것, 네. 그게 이제 경기 중에 좀 어려움일 거고요. 두 번째는 비구류예요. 비구류인데 이 비구류 선수를 쉽게 승부하다가 노아웃에 안타를 허용해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막 이게 변화구가 중심인 투수가 직구를 또 역으로 쓰다가 안타를 맞게 되면 그다음부터 변화구 양이 급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경기의 운영의 어떤 헷갈림. 네. 왜냐면 이거는 경기 중에 경기 전에 플랜을 짜고 들어가지만 경기에 들어갔을 때는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네. 이게 내가 변화구로 가야 될까? 아, 변화구 하기에는 내가 조금 그런데 직구 갈까? 직구 하기에는 내가 직구 안타 맞았는데 어떤 그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투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 네. 아니면 조금 힘듦 그런 게 좀 느껴졌고 그러면 이게 경기가 끝나면 복귀를 한다고 했다. 네. 복귀할 때 창규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한 포인트. 왜냐면 특히 경기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선수 감정 흔들리잖아요. 저도 얼굴을 보고 눈치를 봐야 돼요. 창규 오늘 졌는데 기분이 좀 좋은데 근데 창규는 좀 정말 좋은 게 자기가 뭐가 좀 안 됐을 때 그거를 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4회에 내려왔어요. 그럼 2이닝까지 자기 감정 조절을 해요. 그래서 6회나 7회쯤이 와요. 와서 얼굴이 웃어요. 내가 오늘 이랬는데 막 얘기하다가 제가 오늘 이거 저거 한 거 같죠? 그런데 저도 이거는 요 한 포인트가 딱 걸린다. 너 오늘 너무 잘했는데 오늘 요 공 한 개가 너의 운명을 좀 바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복귀를 좀 스무스하게 가지만 네. 임팩트적인 거 하나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저도 예를 들어서 여기 아마추어 코치님들 선수들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무너져 내려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팀장님 이게 이랬고 이거 이랬고 폼이 이랬고 뭐 그 상황에 뭐가 이러면 하나도 안 들어요. 정말. 근데 네. 정말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근데 네. 늘 경기 때마다 하나는 찝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딱 찝잖아요. 그럼 기억을 해요. 그게 제가 네. 마운드에서 기억이 딱 나요. 어느 순간. 그러면은 그게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지언정 기억은 무조건 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딱 알려주시니까 다음 경기 나갈 때 또 준비해서 나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뭐라 그래요 동기부여가 자꾸 오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팀은 네. 딱 한 가지의 포인트에 집중한다. 복잡하지 않게.